카페에 앉아서 이제 조금 라오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이제 네, 장기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심히 들어주셔야 될 내용인데, 또 제가 어제도 또 술을 늦게까지 마셔가지고 지금 영 목소리가 아직도 술이 들킨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단기든 장기든 사실 뭐 단기로 뭐 3박 4일, 4박 5일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니면 뭐 패키지로 오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뭐 오셔가지고 바로 방뱅이나 뭐 루앙프라방이나 이런 관광지로 다니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딱히 뭐 해당 사항이 없고, 이제 이 문제들은 거의 BNTN이나 방뱅이나 어떤 그런 일단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들, 그리고 달러가 돌아가고 있는 곳들, 이런 곳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라오스에서 가장 큰 문제. 일단은 뭐 엄청나게 비교되는 그 빈부격차나 뭐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빈국에 해당하는 그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뭐냐? 그건 이제 마약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거든요. 마약. 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든 트라이앵글. 저쪽 중동 지방에도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고, 여기 동남아시아에도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골든 트라이앵글은 미얀마와 태국과 이 라오스 3개국의 접경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라오스의 서쪽 끝. 거기 그 부분이 이제 복개오라고 하나요? 그 동네가? 복개오가 아닌가? 아무튼 거기가 이제 태국의 치앙라이 쪽과 다 있고, 또 미얀마와 접경이 되어 있는데,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아시아에서 약 80% 정도의 마약을 제조를 한다고 해요. 유통을 시키고. 근데 이게 지금 라오스에서 어떻게 된 지금 문제가 발생했냐? 뭐 원래도 이쪽은 마약 생산지이기도 하고 많이 유통되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2021년도에 미얀마 내전이 터지죠. 미얀마 내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미얀마가 뭐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구금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그래가지고 뭐 민주화 운동인지 이게 무슨 쿠데타 운동인지 뭐 아무튼 지금 나라가 뭐 개판 5분 전이잖아요. 뭐 그 나라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거의 미얀마 자체가 무정부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내전이 터지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러시게 되면은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금이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무기를 사야 되고, 뭐 어떤 군인들을 먹여야 되고, 반군 입장에서도 또 돈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나라의 정부에서 뭐 미얀마가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마약이 2022년, 2023년도
당시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엄청나게 생산이 돼요. 작년 2023년도 기준으로 거의 마약 한정이 생수보다 쌀 정도로 가격이 폭락을 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죠? 그냥 길거리에 그냥 물값보다 싼 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뭐 원래도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마약이 많았었는데 지금 비엔티안이나 방비행이나 루앙프라방이나 어떤 이제 클럽,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이나 뭐 어떤 이제 이제 총나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런 쪽에서 마약이 대량 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농담이 아니라 뭐 단기로 오셔가지고 짧게 클럽에 뭐 잠깐 들렸다가 나오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유심히 보시면은 테이블 곳곳에서 이 히로뽕, 코케인 뭐 이런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을 코로 이제 흡입하고 빨대를 이용해서 뭐 핸드폰 뭐 액정 위에다 올려놓고, 네, 카드 같은 걸로 슥슥슥슥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코로 흡입하고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정말. 진짜로 한 달에 200불도 못 버는 친구들이 2, 30만 원도 못 버는 애들이 태반인 이 나라가, 그렇게 클럽에서 애들이 뽕을 해요. 실제로 저는 뭐 한국인들이 하는 것도 봤고, 또 뭐 그걸 안 하더라도 뭐 풍선, 뭐 해피벌룬이라고 하죠. 해피벌룬부터 시작해서 또 이 마약 술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영상과 함께 첨부를 한번 할 텐데, 일단 마약은 아마 단기 여행자가 뭐 이거를 뭐 경험하시고 이럴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피벌룬하고 이 마약성 술, 네, 이게 있어요. 이게 이름이 제가 지금 콜라겐 음료라고 있는데, 이 음료가 사실은 그 베트남산 그 뭐 딸기 맛 뭐 주스, 탄산음료, 뭐 일종의 환타 비슷한 그런 음료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뭐 길 가다가 보면은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다 팝니다. 이게 다 그냥 음료수예요. 이 음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클럽이나 어떤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시면은 뜬금없이 얘를 파는 곳이 있어요. 비엔티안 시내에서도 몇 군데 클럽은 팝니다. 이걸 파는데, 아니 뭐 콜라 사이다도 아니고 왜 이거를 클럽에서 파느냐. 아마 제가 알기로도 가격이 한 10만 깁? 한 7,000원 돈? 싸도 한 5만 깁? 아마 10만 깁 정도가 맞을 거예요. 대략 제가 그때 그 테이블에서 사는 걸 보니까 10만 깁 주는 것 같던데. 네. 근데 뭐 딸기맛 음료수 하나가 10만 깁이다. 7,000원이다.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음료가 어떤 거냐면, 일단 뚜껑을 따서
그 안에 마약을 넣고 섞은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음료죠. 네.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시고, 요거를 뭐 맥주잔에 밑에 한 1cm 정도 이렇게 조금씩 따라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마약이니까 절대 손대시면 안 되고요. 딱 보면 압니다. 이게 클럽이나 술집이나 딱 보면은 갑자기 뭐 뜬금없이 빨간색 음료수 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BNT는 어느 클럽에 가도 보입니다. 네. 원래 불법이니까 못 팔게 되어 있지만, 그 음식물을 파는 매대, 이쪽 클럽마다 그 부스가, 거기에 가시면은 안쪽에 다, 또 당당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피벌룬의 문제인데, 지금 이 해피벌룬도 사실 라오스에서도 불법이죠, 당연히. 네. 근데 이 라오스는 부정부패가 전 세계 1위급입니다, 전 세계. 뭐 어차피 클럽이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뭐 그런 클럽이나 이런 곳하고 다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단속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뭐 이게 클럽을 가다 보면 있잖아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애들 갑자기 뭐 뒤로 넘어가고 쓰러지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한번 봤네요, 옛날에. 딱 한 집이 그 지들끼리 어떤 뭐 구역 싸움 때문에 동종 클럽끼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뭐 신고를 했다. 그래서 그 클럽에서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수십 명이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마약으로. 그때도 뭐 물론 다 돈으로 해결하고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얘기는 그 클럽에 있던 그 웨이터 동생한테 들은 얘기라서 아마 정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클럽은 거의 이제 망해갔죠. 왜냐면 마약을 당분간 못 팔게 돼 있으니까 클럽에 이제 손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라오스에는 수많은 클럽이 있는데, 뭐 TG, 와치클럽, 닥터 오스카, 로미오, 피닉스, 다오캄, 뭐 페이스투페이스, 뭐 기타 등등 진짜 한 10여 개 정도의 클럽이 있고, 또 제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들어오면 뭐 하나씩 더 생기는 추세예요. 이게 추세인데, 그중 이제 클럽들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술집 클럽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대부분 이 해피벌룬하고 마약성 술하고 이런 마약 관련된 것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네.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지만 이런 곳은 중국인들도 많이 오죠. 중국인들도 의외로 중국인들이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진짜로 많이 합니다, 중국인들은. 거의 뭐 라오스에 마약 관광을 하러 온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중국인들은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사실로는 이 라오스에 가장 큰 그 마약 조직이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중국 뭐 어떤 뭐 그런 조직이겠죠. 폭력 조직. 이제 그런 놈들이 이제 라오스의 그런 조직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키고 있다고 해요. 전 지역에. 사실 이 마약 얘기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더 디테일하게도 알고 있지만은 뭐 그렇게 들어가다가는 저도 좀 위험하고, 네, 저도 뭐 살아서 한국 가야죠. 아무튼 이제 해피벌룬, 마약술,
그리고 진짜 오리지널 마약. 오히려 대마초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입니다. 네. 오히려 뭐 더 좋은 게 있는데 뭐하러 대마를 피고 있겠어요? 그쵸? 가격도 싼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작년쯤인가 정말 진짜 멀쩡하게 생긴 한국 MZ들 한 30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셋이서, 네, 그 친구들을 이제 태국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이제 클럽에서 만났는데 제가 좀 날라리 같이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이 친구들이 약에 취해서 그런 건지 저한테 주저리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저희 방비행에서 며칠 동안 한 3,400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상태가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그런 정신성 이런 의약품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굉장히 시커멓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셋 다 약간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솔직히 방비행 그 시골 도시에 시골 그 동네에서 며칠 동안에 3,400을 한국 돈 3,400을 쓸 게 없어요. 네. 무슨 거기서 뭔 지랄을 하고 놀든 그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약을 이제 계속 주구장창 며칠 동안 내내 하고 왔다는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한 거죠, 저한테. 근데 저는 그러냐고, 아유,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 그러다 이제 골병 들어요, 그냥 그러고만 말았는데, 아마도 그 친구들은 저도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나 봐요. 실제 이거 지금 또 약간 얘기가 딴 데로 빠졌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 마약이, 이 라오스에서도 한국인들이 엄청난 수가 이 마약 때문에 방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클럽들 있죠. 와치 클럽이나 아니면 뭐 로미오나 아니면 뭐 티지나 뭐 어떤 그런 곳을 가면은 이제 일단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은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잘 안 하세요. 대부분은 잘 안 하시는데 그중 일부 분들은 풍선 일단 들어오시면 기본 풍선 몇 개씩 땡겨요. 그건 뭐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마비가 된다거나 환각이 일어나나 옛날 그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 친구들 막 본드 불고 가스 불듯이 그런 식으로. 근데 이 풍선이 또 싸지도 않습니다. 개당 한 10만 끼 7,000원 하나당 이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가 라오스에서 만났던 유명한 또 유튜버가 하나 있었어요. 유튜버 그 친구 내가 자주 보던 방송에 그 유튜버가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서로 인사하고 뭐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친구도 그 방송에서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그 친구가 거기서 또 풍선을 연장 빨아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생각보다 엄청 심각합니다. 보면 지금 젊은 친구들 베트남으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피벌룬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 라오스는 해피벌룬 뿐만 아니라 이 마약성 술, 콜라겐 드링크하고 거기다가 바로 다이렉트 그 히로뽕 그런 게 지금 넘쳐납니다. 정말 오죽하면 일반적인 식당 있죠. 총나오 같은 술집이나 아니면
이 길거리에 보다 보면은 조금 큼지막한 이제 술집들, 네, 그런 곳에서도 유통이 돼요. 뭐 돈만 있으면은 구하는 게 그냥 뭐 땅에서 돌 줍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또 봤던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우리 한국의 젊은 여자분들 두 분이 이제 클럽에 오셨는데, 우선 아니 보통 한국의 여자분들끼리 클럽을 오는 경우가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친한 웨이터한테 물었죠. 저거 쟤네들 뭐니? 한국 여자야. 이제 까올리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쟤네들 왜 왔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 둘이 이제 룸을 잡더라고요. 룸. 굳이 여자 둘이 와서 룸을 잡고, 네. 그리고 조금 막 스테이지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더니 그 룸으로 가더라고요. 뭐지 쟤네들은? 아니 이뻐요. 거의 뭐 연예인처럼 예쁜 스타일에 키도 크고 한 168 뭐 한 그 정도 사이즈? 한국에서도 좀 이쁜 사이즈 정도? 그래서 좀 물어봤죠. 제가 또 야 쟤네 뭔데 룸을 잡냐, 또 궁금하니까 또 물어보죠. 저는 네, 뭐 돌아온 대답은 뭐 역시나죠. 뭐 네, 약발로 온 거죠. 네, 제가 지금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다 얘기는 전부 다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제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얘기. 해피볼룬, 풍선, 그리고 이 마약성 술, 콜라겐, 음료, 그리고 오리지널 마약들. 이 세 가지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풍선을 불기 시작하면은 이 약쟁이들은 어차피 좀 더 강하게 반응되고 이런 거를 원한단 말이죠. 네. 풍선에 중독되면 또 그 다음 거를 더 원하게 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마약성 술까지 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여기서도 이 현지인 애들도 보면은 처음에 그런 것들을 안 하던 친구도 몇 달 만에 다시 봤는데 그러고 있어요. 정말. 뭐 한국인들도 똑같죠. 처음에 순진하게 왔다가 호기심에 했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런 클럽들은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해요. 이제 한국인들이 막 풍선 물고 정신병자들 마냥 멍하니 서가지고 주둥이에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 보면은 와, 이 병신들이 이런 병신들이 있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자기 좋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의 뭐 관광객들은 안 그러십니다. 안 그러시는데, 일부죠. 일부 뭐 젊은 친구, 늙은 친구들, 네. 노인네들도 그런 양반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뭐 젊든 어리든 뭐 늙었든 뭐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건. 아무튼 요 세 가지는 꼭 조심하시고, 마약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현재 지금 라오스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디테일한 정보는 못 드리고요. 나중에 또 한번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뭐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릴까 합니다.